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영국, 호주의 핵 잠수함 기술 전수, 프랑스는 분통, 중국은 분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영국과 호주와 함께 3국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호주의 핵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 핵 잠수함 개발을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호주는 원래 기존의 잠수함을 바꾸면서 원래는 핵 잠수함을 만들려고 했었지만 중간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디젤과 일반 잠수함으로 변경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프랑스하고. 그런데 그것을 치고 들어왔죠. 핵 잠수함으로 다시 원래 목적으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프랑스는 분통을 터뜨렸고 중국은 경계하면서 분노를 하는 모습이죠. 특히 프랑스는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 전수, 붕괴하는 프랑스, 경계하는 중국입니다. 현재 호주는 중국과의 갈등이 진행 중이죠. 특별히 지금 철광석을 수입하지 않고 점점 더 파이브 아이즈의 지금 일축을 담당하고 있는 호주 입장으로서는 중국에 끌려갈 이유가 없어요. 중국에 끌려갈 이유도 없고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호주가 중국과의 대립각을 가장 높게 세우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 잠수함 기술을 전수해주기로 나선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3국 정상이 15일 날 군사안보협력과 정보 공유, 인공지능과 사이버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아우르는 안보 파트너십 오코스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핵잠수함 기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군사안보협력과 정보 공유, 특별히 인공지능 사이버 기술이 이제 최첨단으로 넘어가고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까지 지금 호주가 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협력을 아우르는 안보 파트너십인 오코스를 전격 발표하게 되는 거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오코스가 태어났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나 미국, 영국, 호주 3국의 오코스의 임신 사실을 아는 나라가 현재까지는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안정성 증진을 목표로 한 3국 공동성명이나 정상들의 발언에서 중국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그러한 핵심 내용이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이 비밀에 쌓여있는 지난 바이든 시진핑 통화에서 오코스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새 군사동맹인 오코스는 궁극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특별히 미국에서 중국을 계속적으로 겨냥하고 중국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지금 바이든 미 민주당 정부죠. 그런데 공화당의 새로운 지도자가 지금 있죠. 지도자 누구? 트럼프가 있고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트럼프와 공화당이 원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그전에도 항상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은 지금 바이든 정부는 공화당의 눈치를 봐야 되고 중국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말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는 바이든은 중국과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은 있지만 다음번에 중간선거, 결국은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공화당이 원하는 중국 강대강 대치 이것은 해가야 되고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의 흐르는 기류는 중국 때문에 이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이것 때문에 이를 갈고 있는 유럽과 그리고 미국의 이러한 상황을 보면 갈등 구조로 가는 것이 아주 정확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프간을 손절하고 남중국해에 힘을 집중하는 미국의 아시아 선의 Pivot to Asia 전략과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글로벌 브리튼이 갈수록 자국의 북서쪽 바다에서 안보 위협을 느끼면서 무역전쟁과 내정 간섭에 시달리는 호주, 이 세 나라가 공동적으로 지목하는 나라 지금 중국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남중국해에 지금 시동을 걸고 있고 지금 브리튼, 영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EU에서 탈퇴했죠. 브렉시트라고 해서 브렉시트를 통해서 EU에서 탈퇴를 했는데 지금 유럽 내에서의 관계는 조금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눈을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 태평양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미국과 한꺼번에 동일하게 하면서 지금 남중국해에 집중하고 있는 그리고 아시안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영국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것이 이스트 아시아 앤 오세아니아에 대한 지금 그림인데, 동아시아입니다. 동아시아 쪽에 가장 큰 나라가 어디죠? 중국, 한국, 일본이에요. 이 중국, 한국, 일본인데 여기가 남중국해입니다. 여기가 남중국해인데 여기 남중국해를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남중국해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가 호주가 있죠. 호주가 있고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전함을 지금 알루샨 열도가 있는 지금 알래스카로 보냈다. 전함 4척을 보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전함이 이동 경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국의 한일 해협, 한일 해협을 지나서 이 섬을 통과해요. 일본 섬들을 통과해서 이렇게 그 알래스카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이 그림은 제가 나중에 이것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가 없다면 중국하고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져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이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미사일을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미사일 개발도 막고 여러 가지를 막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믿지 못할 나라.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시간이 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한국의 라인이 깨져버리면 일본 라인인데 일본이 만약 중국을 그냥 무사 통과시키면 이 방어선이 지금 하와이에 있는 이 라인까지 쑥 밀려버린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야기는 계속 들어갈게요. 또한 9월 24일에는 중국과 맞서는 아시아 주요 안보 협의체인 쿼드,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이 4개국 정상이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특별히 일본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언급드렸죠.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싶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그 위상 때문에 지금 이 대립각을 계속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날 오커스 발표에서 핵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핵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 원료로 쓰는 잠수함 추진 원자로 기술을 호주에 공유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 비핵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비핵화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비핵화의 주요 나라 중에 하나인 호주에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든 원자로 기술까지 전파를 해주면서까지 이 지금 핵잠수함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핵추진 잠수함의 중요성, 이것은 오랜 시간 수면에 떠오르지 않고 조용하게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자막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전기를 계속 충전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지금 일정 기간이 지나면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원자로로 만드는 핵잠수함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랫동안 밑으로 깔아앉아 있을 수 있다. 이 깔아앉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거의 1년 가까이를 바닷속에 잠행을 하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걸리지만 않으면 어마어마하게 위협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호주, 이것은 중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인공섬을 다수 건설해서 자기 앞마당으로 만든 남중국해, 그리고 서태평양 전 해역을 노출되지 않고 장시간 잠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핵잠수함 모두를 태평양에 배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확장의 저지의 중요성이 핵잠수함의 배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은 약 50척의 공격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최대 규모의 강력한 무기와 속도를 지닌 핵추진 잠수함 시올프, 코네티컷, 지미 카터 이 세 척 모두 태평양에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군함들이 중국의 중장거리 대함 공격 미사일에 약 어느 정도 취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무기의 발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중국의 무기는 미국에 비해서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발전은 계속 해 나가고 있거든요. 계속 발전을 해 나가서 지금 대함 같은 거 큰 배와 같은 경우는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그런데 잠수함 같은 경우는 바다 밑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어요. 여기에 호주가 앞으로 만약 10척 가까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 지역에서 미국 대신에 호주가 중국과의 세력
균형을 흔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있죠. 미국 잠수함뿐만 아니라 호주 잠수함까지 여기에 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도 잠수함은 있지만 지금껏 핵잠수함을 만든 적이 없어요. 호주로서도 미국의 촘촘한 대중방어망에 더욱 깊게 개입을 하면서 유사시에는 자동적으로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죠.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6나라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미국이 72척 정도 되고, 러시아가 60척, 영국이 12척, 프랑스가 10척, 중국이 7척, 인도가 1척 뿐입니다. 한국도 지금 핵잠수함은 없고 전부 19척의 디젤 잠수함 뿐입니다. 호주 국립대 휴 화이트 교수는 호주는 중국을 대항해 미국과의 전략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하리라는 것에 대해서 베팅한 것이다 라는 분석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핵잠수함이 들어가고 전략무기를 공동으로 개발을 하게 되고 이것을 전략을 받고 이렇게 되면 호주의 국방력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의외로 호주의 국방력이 어마어마해요. 특히 바다를 중심으로 한 국방력은 어마어마한데 왜냐하면 그것은 중국이라는 그 적성 국가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호주에 예외적으로 핵무기급 원료를 쓰는 원자로를 제공하는 미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18개월에 걸쳐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때 원자로 기술이 제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기술은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하는 원자로를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에 사용을 하고 있는 원자로들을 계속적으로 폐기하고 있고 여러 나라들에게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핵잠수함 원자로에서만큼은 여전히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많은 나라들이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해요. 핵 폐기물 때문이기도 하고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공기 오염?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다시 재처리를 하면 고농축 우라늄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과 같은 경우도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능력은 됩니다. 만들 능력은 되는데 미국이 지금 막아서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죠. 자, 2019년 미국 국방부는 저농축 우라늄으로 운영되는 핵잠수함 개발 방안을 추진을 했다가 당시 결론은 204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이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공되는 거 2023년 아무리 빨라도 2023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저농축 우라늄 원자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결국 미국이 호주에게 제공하는 잠수함 원자로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기존의 원자로 외에는 선택 상황이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는 원자로의 기술을 1958년 영국에게만 공유를 한 상황입니다. 핵무기 비확산을 주장해온 호주에게 제공하는 고농축 우라늄 사용 원자로 기술 제공에 대해서 미국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앞으로 다시는 되풀이 않을 딜 그리고 다른 동맹국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예외라고 딱 못 박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우리나라도 지금 핵잠수함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이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지금 프랑스가 갖고 있고 중국도 갖고 있고 이러한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되냐라고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정리할 능력이 되면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주에서 지금 핵잠수함에 사용할 고농축 우라늄 원료는 미국에서 수입할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호주에서 직접 만들지는 않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고농축 우라늄을 수입해서 이 원자로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다 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영국의 태도입니다. 영국과 같은 경우는 인도 태평양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번 오커스 출범으로 영국이 인도 태평양으로 눈을 돌렸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미국과 유럽 간의 대서양 동맹의 주춧돌의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보시면 영국의 위치가 미국과 유럽의 딱 중간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중동 정책에게도 지금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어요. 특히 이란 문제를 가지고 미국 편에 지금 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번 영국의 오커스 참여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 아무리 영국이 미국의 오랜 동맹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이득도 없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면서 영국과 EU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국은 이런 미국의 전략에 발맞추어서 퀸 엘리자베스호를 인도 태평양으로 보내서 필리핀 해상에서 미국 해병대와 연합훈련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도착했고 우리나라의 그 항공모함, 경항모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협력해서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까지도 제가 정리를 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남중국해를 거쳐서 한국에 일본까지 보내졌죠. 중국은 이러한 영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국의 이러한 행보는 EU의 탈퇴 후 포스트 브렉시트의 전략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 눈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방향을 선회하는 노력을 보여왔다는 거죠. 지난 6월 달에 CPTPP에 가입을 했고 아시안과도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오커스를 통해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계획에 중국의 방위 산업체인 베시스템과 롤스로이스가 참여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오커스의 참여가 결국은 지금 영국에게도 이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얻는 자가 있으면 잃는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잃는 자가 프랑스입니다. 이번 미국이 호주, 영국과 함께 3국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호주의 핵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관련되어서 프랑스와 같은 경우는 유감을 표명을 했죠. 16일 로이터 AFP 통신에 의하면 장 이브 르 드리랑 프랑스 외무장관과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서 미국의 선택에 대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전례 없이 도전에 직면해 있는 시기와 호주와 구조적 동반자인 프랑스와 같은 유럽 동맹 및 파트너를 몰아냈다라고 유감을 발표했고 프랑스는 유감스럽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관성의 결여를 보여준다라고까지 지금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들의 미국 결정에 대해서 호주와 프랑스와의 협력 정신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프랑스가 이번 미국, 영국 이 오커스 동맹에 반발을 하느냐? 그거죠. 호주는 지난 2014년 20년 이상 된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됩니다. 2015년 프랑스, 독일, 일본이 호주의 차세대 잠수함 공동 생산을 위한 최종 3개국으로 압축이 되었고 2016년 4월 26일 호주 정부는 500억 호주 달러, 당시 돈으로 한 44조 원, 지금 돈으로는 한 46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12척의 건조 사업자로 프랑스 국영기업인 DNSC를 선정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그때 당시에 일본 니혼 게이자 신문에서 발표했던 일본이 호주 잠수함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시기까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지금 호주의 당시 토니 에버트 총리 간 잠수함 관련 기술 공동 연구에 합의. 지금 이때 당시에 눈독을 들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5년도에 호주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전 참여 결정. 호주에서 멜컴 텀블 정부 출범을 했고 정부가 바뀌었어요. 정부가 바뀌면서 지금 일본과 가까워지지 않고 지금 2016년도에 결국은 호주 정부가 프랑스 국영 DCNS를 선정을 했는데 여기 일본 정부는 계속 노력을 했죠. 미쓰비시 중공업을 현지 법인까지 발표를 하면서 끝까지 노력을 했는데 당시에 호주 잠수함의 선정 자체가 중국이 뒤에서 농간을 부렸다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일본과 만약 협력을 하게 되면 일본이 지금도 그렇게 불리지만 미국의 개라고 불리잖아요. 미국의 개로 불려서 미국, 일본, 호주 이 삼각관계를 통해서 중국 내에서의 그 영향력 확대 이것을 우려한 중국이 이때 당시에 뒤에서 농간을 부렸다.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가 이득을 보게 됐다. 그리고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호주는 중국과 가까운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중국은 당시 호주와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들어가는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기 자체가 호주의 그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기를 만들기를 원했지만 일본이 탈락을 하고 독일도 탈락을 하고 프랑스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은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방위 사업 중에 하나였지만
호주가 잠수함 제조와 부품 조달을 현지에서 해야 된다. 말하자면 잠수함을 만들 때도 그리고 부품을 조달받을 때도 호주 기업들을 많이 이용해달라라는 단서를 달아서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정부는 계속적으로 호주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여줬죠.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올 6월 달에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를 초청해서 수십 년간에 걸친 양국 협력 관계를 축하한 상황입니다. 또한 호주 정부의 외무 국방장관은 2주 전만 해도 프랑스 DNCS 그룹이 진행 중인 잠수함 건조 계획을 재확인까지 했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난 현재 어떻게 되냐? 완전히 뒤집혔다는 거죠. 호주 정부는 2016년 프랑스 DACNS와 프랑스의 베라쿠타급 핵추진 잠수함의 원용으로 한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전에 언급해드렸던 그 프랑스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주 정부는 원래 프랑스와 계약을 할 때 핵추진 잠수함으로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호주가 이 잠수함을 들어가는 첨단 제품을 호주 현지화를 해줄 것, 말하자면 기술도 하고 이 만드는 것도 호주에서 만들고 이런 것을 요구를 하면서 나중에 그 이후에는 핵 추진해서 전기 디젤 동력으로 바꾸면서 지금까지 2016년도에 계약이 되었던 것이 5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진행이 늦춰져 왔다라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사전에 전혀 일체 협의나 귀뜸도 받지 못한 채 자국이 맺은 잠수함 건조 계획이 이제는 폐기될 처지에 맞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돈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호주 정부가 원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었지만 호주 정부는 계속적으로 너희가 할 거야. 프랑스 너희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지금 남중국해에서의 이러한 위기 상황 그리고 남중국해에 힘을 집중하려는 미국 그리고 영국의 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호주가 미국과 영국을 선택을 했고 결국은 원래부터 원했었던 핵추진 잠수함을 다시 시동을 거게 된다는 거죠. 프랑스의 고위 외교관이었던 제라드 아로는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세상은 정글이다. 프랑스는 호주에서 미국과 영국의 등에 칼을 찔리면서 이 쓰라린 진리를 다시 깨달았다. 이게 인생인 거리라고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것은 결국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잖아요. 중국을 겨냥하면서 중국이 반발합니다. 중국은 미국, 영국, 호주 3국 파트너십인 오커스의 발족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영국이 호주와 핵잠수함 합작을 진행시키는 것, 이것은 지역의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고 군비 경쟁을 심화시키는 일이며 국제 핵 비핵산 노력을 해치는 일이라고 논평까지 했어요. 지금 현재 원래는 호주가 프랑스와 계약을 했을 때 핵추진 잠수함으로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디젤 전기로 바꾸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지금 중국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면 중국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영국이 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주겠다고 해요. 기술도 지원해주겠다고 해요. 그러면 호주 입장으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중국의 입장을 원했었던 프랑스가 이제 나가 떨어지고 영국과 미국이 여기에 끼어들면서 이 부분, 특히 남중국해 부분에 그리고 호주 주위로 지금 중국의 그 배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것까지 다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특히 태평양 지역까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겠죠. 자오리젠 대변인은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높은 수준의 핵 잠수함 기술을 수출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핵 수출을 지정학 게임의 도구로 삼는 것이며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TP의 비핵 보유자이자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 당사국인데 전략적 군사적 가치가 있는 핵잠수함 기술을 갖춘다면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호주가 핵 비확산 공약 준수에 성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은 관련 사태 전개를 주목할 것이라고 경계의 입장을 지금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오 대변인은 또 중국은 어떤 지역의 메커니즘도 평화 발전의 시대적 조류에 순응해야 하며 지역 국가 간 상호 신뢰와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되며 제3자의 이익을 겨냥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부연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 그리고 소집단을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면서 지역 국가의 바람과 동떨어진 것으로 인심을 얻지 못하고 출구도 없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 영국, 호주 이 세 나라는 파이브 아이즈의 협력 국가예요. 파이브 아이즈의 협력 국가인데 이 파이브 아이즈의 협력 국가 중 특별히 이 태평양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뭐 여기에 뉴질랜드는 좀 빠졌지만 이렇게 되면서 여기 이 지역이 완전히 미국과 영국의 아사리판 여기 지배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중국이 지금 알래스카까지 군함을 보내는 이 상황에서 미국은 더욱더 압박을 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태평양 전선을 보면 우리나라가 반드시 끼어있고 여기에 일본은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핵잠수함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